보통은 불편한 쪽이 압류가 되면 돈이 빨리 나오고요. 본인이 느끼기에 별로 불편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강제 집행을 좀 끝까지 진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은 급여 같은 경우 안녕하십니까? 돈 받아들이는 변호사 최강석 변호사입니다. 경험상 한 절반 정도신 것 같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판결을 받은 거는 판결금 채권을 확보한 거지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서요. 실제로 회수하기까지 또 난이도가 있습니다. 판결금 채권을 확보하신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돈을 실제로 금융기관이나 아니면은 이제 부동산을 경매한다던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환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 주머니에 실제 돈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강제 집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순서를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자발적 이행을 권고를 합니다. 아무래도 강제 집행을 염두에 두고 권고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이제 본안 소송 과정에서 상대편의 대리인이 선임되기 때문에 자발적 이행을 좀 하시는 편이고요. 만약에 자발적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예금 압류라던가 채권 압류, 주식, 그러니까 금전으로 환전이 쉬운 부분들부터 압류를 시작하고요. 부대은행 압류를 하고 이후에는 이제 부동산이라던가 채권, 급여 이런 부분들 압류를 하고 이런 식의 순서로 갑니다. 그게 사실은 상당히 많이들 그러시고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중반 이후가 되면 결과 예상이 어느 정도 됩니다. 사실 강제 집행 단계에서는 이미 그런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을 가능성이 꽤 높고, 그래서 보전 처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을 통해서 재산 이동을 막아두는 부분, 그게 좀 중요하고요. 실제로 재판 진행 중에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재산을 빼돌린다. 그러면 이거는 또 범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 같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빼돌리는지를 저희가 대충 예상을 합니다. 늘 하시는 방식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적해서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답을 반반이라고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어렵다기보다 법률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절차 이해도가 있으셔야 되는데, 요새 뭐 AI도 발달돼 있고 인터넷상의 정보도 많아서 그 좋은 정보를 선별하셔가지고 보신다면 본인이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으세요. 다만 그 절차가 어려운 부분도 조금 일부 있겠으나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사실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빼돌리기 쉬운 재산들이 있고 어려운 재산들이 있는데, 어려운 재산부터 시도를 하시면 빼돌리기 쉬운 재산을 빼돌리세요. 그러면 나중에 쉬운 재산 쪽으로 압류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보통 부동산 압류를 해놓으신 상태에서 부동산부터 일단 경매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신데, 그러다 보면 금융성 자산들을 빼돌리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일단 근저당이나 아니면은 뭐 가압류자 절차 같은 걸 해놓았으면 보전이 어느 정도 된 상태거든요. 이게 뭐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확인을 받을 때까지 2, 3주면 처리가 되는 건데 그 2, 3주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상담받고 본인이 진행하시더라도 진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서 보통은 불편한 쪽이 압류가 되면 돈이 빨리 나오고요. 본인이 느끼기에 별로 불편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강제 집행을 좀 끝까지 진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은 급여 같은 경우는 최저 생계비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 부분만 압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여가 높으신 분들은 압류를 당하면 오히려 돈이 좀 빨리 나오시고요. 급여가 높지 않은 분들은 급여 압류를 해도 최소한의 보전되는 급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로 타격이 없어서 이렇게 반응이 이제 시덥지 않은 반응이 나오시고 뭐 그렇습니다. 계좌가 압류됐을 때 담보대출을 일으킨 은행에서 이제 독촉이 들어오는 이런 케이스들의 경우에는 계좌 압류만 하더라도 바로 즉각적 반응이 옵니다. 또는 부동산 압류만 하더라도 즉각적 반응이 와요. 하지만 그런 분이 아닌 그냥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계좌 압류를 하면 다른 계좌 쓰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좀 크리티컬한 부분을 정확히 타겟팅해서 압류를 했을 때 반응이 좀 극명하게 나오고, 이 부분이 좀 본인에 있어서 별 타격이 없을 때는 여유를 부리시고 그렇습니다.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누가 가장 먼저 골인해서 도착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보통 채무 불이행의 단계에 오게 되면 채무자의 신용도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상당 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미 인지하고 있으신 상태에서 내가 법률적 행동까지 해야 돼? 라고 고민하시거든요. 그게 물론 비용적 차원도 있겠지만 인적 신뢰관계라든가 그런 신뢰관계 문제도 있겠죠. 그 망설이시는 시간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움직이세요.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제를 받는 순서는 금액의 고저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확정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까지 이르기 전 단계에 왔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